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DA항공인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유럽 노선에 대해서 T항공이 요즘 말이 많은데 이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노선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유럽 노선 운영권에 관련해서 대한항공이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좀 호재인 상황이 많은 상황에서 이 T항공이 52주 신고가를 갈 수 있을지 그러한 시나리오까지 제가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쭉 알아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T항공은 금일 이렇게 한 0.64%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 중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의 움직임은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11선에서 좀 지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11선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상승 추세가 좀 이어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좀 11선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리스크를 생각하시는 것도 좀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티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이 한 20% 정도 오르면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일본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은 여기 3,800원이 52주 시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 20%가 남아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걸 좀 파악을 할 수 있겠냐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좀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기대감이나 실적, 이런 호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분석은 제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유럽 노선 운수권이라던가 이런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T항공은 계속해서 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사들의 제목들을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 T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함병에 활짝 웃는다고 말이 나오고, 이 T항공이 올해 이 유럽 노선을 넘겨받고 대형 항공사로 LCC에서 FSC 대형 항공사로 탈바꿈하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럽 6월에 유럽 4개 도선 취항 TA항공이 항공기를 띄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해 매출이 좀 1조 클럽을 가입을 하면서 이 LCC 중에 2위로 좀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 진해연을 넘기고 TA항공이 조금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장성이 좀 좋다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항공사들 중에서 좀 주도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죠. 유럽 노선, 요즘 말이 많은 노선, 소재입니다. 이 유럽 노선 취향을 좀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는데요. 이 유럽 노선 취향을 하게 된다면은 TA항공은 이 단거리까지 계속해서 전 지역을 아우르는 이런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탈바꿈이 돼서 거기에 대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업계에 따르면 TA항공이 오는 6월 18일부터 이 주 3회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 이 비슈케크를 좀 경유해서 크로아티아 이 자그렙으로 이 노선을 취항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자그렙인데 여기 크로아티아의 취항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이 티항은 2022년에 이 5월에 좀 운수권을 확보하고 이 4년 만에 이 첫 유럽 노선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T항공은 원래 이 국내 LCC 최초로 이 유럽 노선인 크로아티아에 대한 이 슬롯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항공사들이 좀 힘들었던 시기 있죠. 이 코로나19 사태에 이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한 차례도 이렇게 운항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키르기스스탄 이 비슈케크를 경유하는 것도 이 전쟁 지역을 좀 피하기 위해 운행 거리가 늘어난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노선은 TA항공이 2022년에 좀 도입한 A330 300이 투입이 됩니다. 이 300의 경우에는 이 대형기이긴 하지만 이 항속 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교적 짧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대한항공의 이런 유럽 노선권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항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운항 노선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TA항공은 이 경량 좌석을 탑재하거나 항공기의 무게를 좀 줄여서 서유럽이랑 미주 일부 노선까지 좀 직항 운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를 시작으로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이 4개의 유럽 노선을 치항을 해서 이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들 4개의 도시도 오늘 6월부터 좀 치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A항공도 그렇게 목표로 삼았던,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현재 이 시장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한항공이 TA항공한테 이런 유럽 노선 운수권을 인수를 하는 것이 최대의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걸 위해서 대한항공이 좀 도움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안정적인 TA항공의 유럽 노선을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이 EU에 제출한 시정 조치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유럽 노선 운항을 위해 A330, 200의 여객기 5대와 그리고 운항 승무원 100여 명을 지원한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A330-200은 200은 이 TA항공이 보유한 A330, 300보다 이 동체 거리가 짧아서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향상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노선권 운수에 따라서 이 TA항공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도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TA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이 1조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524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이 시장의 예상대로라면은 이 2022년 대비 150%, 그리고 영업이익 투자전환을 하기 때문에 매출 1조 클럽에 가입을 하고 계속해서 이 좋은 실적을 낼 것을 제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TA항공은 또 이 지난해 기점으로 진에어를 이기고 진에어를 거치고 이 좀 2위에 또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6월에 이 유럽 노선 치항도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있고, 이 또한 대한항공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도 항공주들 중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52주 신고가 3,800원까지 20%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런 최근 이슈들과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주가에 대응 방법들을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